단호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은은하게 번지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밥상 위에 자주 오르던 친숙한 재료이지만 사실 단호박은 이제 단순한 채소를 넘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 즉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단호박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나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 깊은 잠을 이루기 힘든 불면증, 그리고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단호박이라는 점은 놀랍기도 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호박이라 해도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식재료가 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호박의 매력은 단순히 맛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성분,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성분, 숙면을 돕는 영양소, 눈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산화 물질까지 담겨 있어 마치 작은 보물 창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과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두부나 계란, 브로콜리 같은 재료와 함께할 때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만 보고 무심코 먹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올바른 섭취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호박을 그저 달콤한 채소가 아니라 노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탁 위에 단호박을 올릴 때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더욱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단호박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노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단호박은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주목해야 할 효능은 바로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당뇨와 고혈압인데, 단호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호박 속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마치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음식 속 탄수화물을 감싸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밥이나 국수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쉬운 음식도 단호박의 펙틴과 만나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단호박 껍질에 들어있는 텍틴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이 불길처럼 치솟는 순간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또 단호박에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성분까지 들어있어 혈당 관리에 이중으로 도움을 줍니다. 몸속에서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쉬운 부모님 세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단호박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액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벽의 압력이 가해져 혈압이 오르게 되는데, 칼륨이 이를 잡아 끌고 밖으로 내보내주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돕습니다. 특히 단호박씨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좁은 도로가 넓은 고속도로로 확장되듯 혈관이 확장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무리 없이 안정되며 심장에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한쪽만 돕는 것이 아니라 혈당과 혈압,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식재료입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은 또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 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어서 살펴볼 효능은 많은 분들이 은근히 고민하는 주제, 바로 불면증 개선입니다. 앞에서 단호박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낮 동안의 혈당과 혈압만큼이나 밤의 숙면도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푹 자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과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단호박은 바로 이 부분에서도 놀라운 역할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쉽게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인데요. 단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듭니다. 낮에는 활력을 주고 밤에는 깊은 수면을 선물하는 이 성분은 부모님 세대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단호박씨의 풍부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 밑이 떨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단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불편한 증상을 줄이고 마음까지 안정시켜줍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 단호박씨 한 줌을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트립토판과 칼슘이 함께 작용해 수면 효과가 배가 되며 밤새 뒤척이던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부모님 세대의 수면 패턴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낮에는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주고 밤에는 편안한 잠을 돕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단호박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단호박이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숙면까지 도와주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또 하나 크게 걱정하는 부분, 바로 눈 건강과 면역력은 어떨까요? 단호박은 이 영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단호박이 주황빛을 띠는 이유는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못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흔히 나타나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처럼 베타카로틴이 우리의 시야를 밝게 해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단호박 100g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 비타민 A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단호박 껍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눈 속의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모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황반은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일종의 선글라스처럼 빛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껍질을 벗겨 버리면 놓치게 되는 이 성분들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단호박은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코 속, 입 속, 폐 같은 점막 기관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단호박 속 비타민 C와 아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세포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외부 자극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단호박은 낮에는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고 밤에는 숙면을 도와주며 동시에 눈과 면역까지 챙겨주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음식과 함께 했을 때인데요. 다음에서는 단호박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호박 그 자체가 가진 다양한 효능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다른 음식과 함께할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호박은 혼자 먹어도 훌륭하지만 특정 식재료와 만나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영양을 배가시켜줍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두부와의 만남입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면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 두 재료가 만나면 마치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퍼즐 조각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단호박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고 단호박의 풍부한 비타민 A는 두부의 단백질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두부와 단호박을 함께 조리하면 식후 혈당 상승도 훨씬 완만해져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두부 조림이나 단호박 두부 샐러드 같은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궁합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으며 특히 단호박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은 이 흡수율을 3배, 4배까지 끌어올려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단호박 계란찜은 노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요리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단호박의 달콤한 맛과 계란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동시에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풍부한 콜린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지켜주는데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와 계란은 단호박과 만나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향신료와는 어떤 조화를 이루게 될까요? 이어서 단호박과 브로콜리, 그리고 계피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단호박이 두부와 계란과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영양의 균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호박과 함께 먹었을 때 건강 효과가 더욱 커지는 채소와 향신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로콜리와 계피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암 효과까지 보고되는 성분이라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이 가진 항산화 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단호박 속 비타민 C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천연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호박 브로콜리 볶음이나 찜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궁합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오랫동안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계피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호박 자체도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계피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두 명의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더욱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계피와 단호박을 함께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운 단호박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맛과 향이 깊어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간식이 됩니다. 무엇보다 계피의 은은한 향이 단호박의 달콤함과 만나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 주어 건강뿐만 아니라 식탁의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이처럼 브로콜리와 계피는 단호박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호박과 특히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어서 단호박과 견과류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단호박과 브로콜리, 그리고 계피가 만나 서로의 장점을 대가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더욱 든든해지는 음식, 바로 견과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아 예로부터 기억력과 두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역시 비타민 E와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그 이유는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 몸속에서 훨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을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견과류와
함께 먹었을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단호박 샐러드 위에 아몬드나 호두를 뿌려 드시거나 단호박을 구워 호두와 함께 간식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고소해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두부, 계란, 브로콜리, 계피, 견과류 등과 함께할 때 각각의 장점을 살려주며 우리 몸에 더 큰 힘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을 먹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단호박이 여러 음식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항상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단호박 역시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뇨 환자입니다. 단호박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동시에 자연 당분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단호박죽처럼 갈아서 먹을 경우 섬유질이 쉽게 파괴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을 하루에 50g 정도, 주먹 크기의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밥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단호박 섭취량만큼 밥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계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 질환 환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칼륨이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멈출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호박을 포함한 음식 섭취 범위를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다 섭취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큰 해가 없지만 보기에는 마치 아픈 사람처럼 보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가 약한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만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키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조리법과 함께 영양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단호박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같은 단호박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올바른 조리법과 함께 몇 가지 작은
꿀팁만 기억해 두셔도 단호박의 효능을 훨씬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호박을 찌는 것입니다. 찜통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쪄내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어 단호박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찔 때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무르고 비타민C 같은 열에 약한 성분이 파괴되기 쉬우니 젓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기입니다. 삶을 때는 비타민 C나 비군 같은 성분이 일부 물에 빠져나가지만 대신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국물이나 육수로 활용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국이나 단호박 수프처럼 국물을 함께 먹는 요리를 하면 풍미도 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굽기입니다. 오븐에 구우면 단호박 특유의 달콤한 맛이 한층 깊어지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일부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도에서 20분 이내로 굽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혹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더 간단합니다. 물을 약간 뿌린 뒤 오븐에서 7분 정도 돌리면 빠르게 익히면서도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방법에서도 꿀팁이 있습니다.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가볍게 뿌리거나 포도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곁들이면 흡수율이 3배, 4배까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호박 껍질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껍질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제아잔틴이 과육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씨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호박씨는 단백질,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해 단호박 못지않게 값진 영양을 제공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조리법과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호박의 모든 장점을 정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왜 꼭 필요한 식재료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호박이 가진 다양한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혈당과 혈압 관리에서 시작해 불면증 개선,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두부와 계란, 브로콜리와 계피, 견과류와의 조합까지 단호박은 그야말로 노년 건강을 책임지는 만능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리법과 꿀팁을 지켜준다면 단호박의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호박이 가진 효능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식하지 않고 알맞은 양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단호박은 약이 되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호박은 단순히 달콤한 채소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건강 지킴이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단호박을 어떻게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작은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단호박을 식탁에 올릴 때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거나 껍질과
씨까지 함께 챙기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단호박을 드시는 나만의 방법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